네, 여러분이 찾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에서 본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호한의 수 A와 B가 둘 다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첫 번째 식은 보면 n제곱근 A, n제곱근 B 같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두 친구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근호한의 숫자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은 n제곱근 A에서 n제곱근 B를 나누면 근호한의 수를 나누어서 그냥 n제곱근 한 것과 결과가 같다라는 식이겠죠. 자, 그럼 이 1번이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좌변에 주어진 식의 결과가 n제곱근 AB가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좌변에 주어진 식을 제곱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수의 곱셈에 대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앞에 것을 거듭제곱한 것과 뒤의 것을 거듭제곱한 것을 곱해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n제곱근 A의 뜻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실제로 n제곱을 해보면 그 결과는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뒤에 주어진 친구도 n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져서 그대로 B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듭제곱한 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요. 이 친구는 우리가 n제곱하여 AB가 되는 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n제곱근 AB는 양수니까 쌤은 여기서 양수다 라고 이렇게 고쳐서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말 그대로 n제곱해서 AB가 되는 양수이니 거듭제곱근의 뜻에 따라 n제곱근 AB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2번 역시 여러분들이 좌변의 식을 n제곱하면 비슷하게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시를 간단히 볼게요. 예를 들어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4를 곱하면 그냥 단순하게 세제곱근에 대해서 근호한에서 곱셈을 2 곱하기 4를 계산해요. 세제곱근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제곱근 8이라는 것은 세제곱하여 8이 되는 수니까 8은 2의 세제곱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는 2가 된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나눗셈의 계산에서도 그냥 같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근호한의 나눗셈을 계산하여 약분을 해보면 4제곱근 16이 되죠. 그러면 어떤 수를 4제곱하여 16이 되나를 생각해보면 2의 4제곱이 16이니까 우리는 결과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성질 간단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성질은 n제곱근 A를 전체 m제곱하면 그 결과는 근호한의 숫자를 m제곱하고 n제곱근을 구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한번 써보면 이 n제곱근 A를 m제곱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n제곱근 A를 계속 곱했다는 거예요. 총 몇 번 곱한 거죠? 그렇죠. 총 n번 곱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 n제곱근, n제곱근 같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근호 안에서 그냥 곱하면 돼요. 역시나 총 n번 곱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근호 안의 숫자는 a의 m제곱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 한번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6제곱근 25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전체를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봤을 때 그럼 25를 세제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계산이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25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숫자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25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근호한의 숫자를 표현을 해보면 5의 제곱에 대한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는 6제곱근 5의 6제곱근으로 표현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6제곱근 5의 6제곱은 무엇을 6제곱해서 얘가 나오냐는 거니까 단순히 5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의 6제곱이 근호한의 숫자니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계산할 때 간단히 근호한의 지수와 이 거듭제곱근을 같이 근호와 함께 없애서 이 5를 튀어나오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공식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공식은 활용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쌤이 예시로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세제곱근의 4제곱근 A라는 친구를 좀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2, 3과 4 거듭제곱근 숫자를 곱해서 12제곱근 A로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쌤이 이 친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면 4 곱하기 3의 거듭제곱근 A니까
4제곱근의 세제곱근 A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4제곱근하고 세제곱근 하나, 세제곱근하고 4제곱근 하나, 그 결과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외울 때는 말로 표현하면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2번은 같은 거듭제곱근 간의 곱셈이나 나눗셈은 그냥 근호 안에서 곱하거나 나누어서 계산해도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거듭제곱근을 다시 거듭제곱하면 근호 안의 친구를 거듭제곱근해서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주어진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배웠으면 연습을 해봐야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연습 문제를 전부 풀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채팅방에 링크로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걸로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할게요. 혹시나 4번, 5번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힌트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4, 5번에 대한 힌트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 세제곱근 24 빼기 세제곱근 1을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쌤 근호 안에 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루트 6에서 루트 2를 뺀 게 루트 4가 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의 뺄셈은 그대로 근호 안에서는 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거듭제곱근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세제곱근 24 이 친구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근호 안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서 정리하면 좋은데요. 24는 8과 3의 곱이죠. 그런데 8은 2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제곱근과 3이 있는 것을 보고 얘네를 각각의 근호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 그대로 2로 바뀌기 때문에 우린 얘를 2 세제곱근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예시는 앞부분이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여기서 세제곱근 3을 한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개 있는 데에서 1개 있는 걸 뺐으니까 결국에는 세제곱근 3이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남겠죠. 우린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계산에서도 루트 8을 2루트 2로 바꿨던 것과 비슷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익혀서 4번과 5번을 풀어보면 더 좋겠네요.